시장을 움직이는 마켓 브라더스. 네, 우리 코스피 상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봉 상황 2023포인트를 현재 가리키고 있고요. 2050포인트에서 마이너스 1.25% 하락세가 현재 나오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전저점 하면 1984포인트 요 하방이 열려져 있는 상황은 분명하고요. 하지만 요 만약에 전저점이 이탈을 한다면 어느 정도는 투자적으로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은 분할 매수로서 천천히 아주 천천히 대응에 대한 영역 가능할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2023포인트 현재 가리키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코스피의 역사를 살펴보면 그리 크게 걱정할 부분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간에는 한국 증시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증시 종말론자가 대두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재밌죠. 한국 증시에 종말론자가 나타나서 대재앙이 나타났다. 멸망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마치 코스피가 1포인트라도 가는 양 호들갑을 떠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무지하게 많습니다. 무지하게 너무나도 많죠. 이러한 코스피 1포인트, 만약 코스피가 1포인트 가는 양 굉장하게 지수가 하방으로 내리꽂는다라는 종말론자들이 지수가 하락할 때마다 여지없이 과거에도 있어 왔습니다. 그 한국 증시의 종말론자가 호사가들이 얘기를 할 때 여지없이 그러한 현상은 많이도 일어나지 않았다. 오히려 더 출렁출렁임 속에 오히려 더 인해 반등에 성공했던 한국 증시의 역사가 코스피 월봉을 보시면 확인을 할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현재 상황이 이전에 IMF 때가 있었고요. 요 IMF 때 지하철에 노숙자가 넘쳐났고 가정이 파탄나고 굉장히 어려웠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이 IMF 때 코스피가 거의 290포인트 290포인트 가량 지수가 내리꽂는 상황이 있었고요. 2000년도 9.11 테러 때 지수가 또 내리꽂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내 극복을 했죠. 카드 사태 또한 있었고요. 지수가 내리꽂는 상황이지만 여지없이 시간이 지나서 반등세에 성공하는 그러한 모습이 나타났고요. 잠시의 중국 쇼크가 있었지만 이내 지수가 2000포인트를 향해 갔습니다. 2000포인트에 어느 정도 정점에 이르러서 요 시점은 조금 버블이 있었죠. 하지만 이내 금융위기 때 거의 미네르바가 500선 이하로 막 얘기를 했을 때 지수가 800포인트 요 상황에서 이내 내일의 미래가 없다라고 한국 증시에 대해서 종말론자들이 엄청나게 떠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지수가 이내 반등에 성공하면서 요 금융위기 때 저점에 잡았던 사람은 이내 부자의 대열로 합류했었던 시기가 바로 요 금융위기의 저점 상황이다. 이때도 종말론자들이 생겨났습니다. IMF 때도 종말론자들이 내일의 한국 증시는 망할 것이다. 잿더미가 된다 라고 했지만 이내 반등에 성공을 했고요. 9.11 테러가 나면서 쌍둥이 건물 얼마나 무지무지했습니까? 비행기가 빌딩을 테러를 하는 아주 무지막지한 일이 벌어졌지만 이 종말론자들이 잿더미가 될 거라고 다시 한번 외쳤지만 이내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카드 사태가 있었지만 이내 반등을 성공을 했고요. 종말론자들이 다시 한번 외쳤습니다. 중국 쇼크, 중국 때문에 한국 증시가 망할 것이다. 하지만 2000포인트 가는 걸 웬걸요?
이후에 금융위기가 발생하면서 잿더미의 세계 증시 망할 것이라고 종말론자들은 외쳤습니다. 이내 부자가 되는 기회가 바로 금융위기의 저점 상황이었다. 금융위기의 그 저점 상황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이 저점 상황 900포인트 다시 각오로 간다면 이 각오로 간다면 900포인트 때 과연 매수할 겁니까? 매수하지 않을 겁니까? 900포인트 때 종목을 다 던지고 말 겁니까? 던지지 않을 겁니까? 종말론자들이 잿더미가 된다고 얘기했을 때 팔 겁니까? 안 팔 겁니까? 결국에는 지수 반등에 성공을 하면서 2231포인트 주가가 뛰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PBR 기준으로 해서 역산에서 살펴보면 PBR이 현재 수치가 요 900포인트 900포인트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뭐가 두렵습니까? 전혀 두려운 상황이 아니죠. 이 전저점 이탈에서 만약 지수가 1900 갈지 1800선 갈지 1500선 갈지 1000선 갈지 과연 누가 할까요? 얻어 걸리는 거겠죠. 그냥 툭 던져서 1700선 간다 1000선 간다 툭툭 던지면서 그냥 주장을 할 뿐입니다. 지수가 갈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지수가 어떻게 갈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세계 증시가 어떻게 될지 누가 알겠습니까? 아무도 모릅니다. 절대로 아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냥 툭 던져서 그냥 호사가들이 얘기하다가 하나 걸려서 1000선이 깨진 게 맞췄다. 900선이 깨진 게 맞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말도 안 됩니다. 제가 뭐 지수가 현재 어떻게 뭐 깨진다 안 깨진다 말씀드리는 게 아니죠. 이전에 PBR 주가 순자산 가치로 봤을 때 이전에 금융위기로 갔었던 요 상황으로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다. 지수가 깨지면 깨질수록 요 상황 밑으로 가는 것은 팩트죠. 그러한 상황에서 오히려 더 투자가들이란 공포를 안고 두려움을 안고 투자하는 게 바로 현명한 투자자지. 투자의 대가들이 행동하는 것이지. 어느 때 어떤 투자의 대가들을 보더라도 공포에 겁질려서 팔아버려서 성공한 투자의 대가는 단 한 명도 없다. 눈을 씻고 찾아보다 한 명도 없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저는 요즘에 황홀한 기분입니다. 2023포인트 요 전저점 이탈을 앞두고 있는데요. 요 전저점 이탈하면 천천히 아주 천천히 안단태가 되어서 천천히 조금씩 더 세게 더 많이 해서 분할 매수 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너무나도 이러한 이탈하면 천천히 아주 천천히 매수하다가 더 왕창 해서 사야 되겠죠. 이러한 전략으로 생각을 하시면 걱정할 일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1월에 그 눈보라처럼 1월 달에는 눈보라가 겨울이 오면 몰아치죠. 이러한 눈보라에 마음이 뺏겨서 두려워서 팔아버리면 평균적으로 지수가 하락한 상황에서 종목이 하락한 상황에서 팔아버리면 너무 비싸게 너무 어리석게 파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다. 지수가 반등하면서 신고가를 갱신할 때 팔아야 되겠죠. 다시 한번 저한테 물은다면 우리 한국 증시가 신고가를 갱신하냐라고 물으시면 단연코 장기적으로는 신고가를 갱신한다고 저는 확신한다. 뭐 단기적으로 뭐 출렁일 수가 있죠. 대외적으로 악재가 많습니다. 미중 무역 분쟁도 있고요. MSCI 포트폴리오 리밸런싱 요 부분도 조금 잠시 어제부로 좀 마감이 되었지만 앞으로도 좀 있을 악재는 분명하죠. 이런 발 지정학적 리스크가 불거졌습니다. 또한 유럽 쪽에서 요란한 소리가 들리죠. 유럽 쪽에서의 요란한 소리, 이란발 지정학적 리스크,
MSCI 편입에 대한 리밸런싱 그 부분, 미중 무역 분쟁 뭉뚱그려서 악재라는 악재는 아주 메가톡급으로 쏟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이 정도면 지수가 좀 많이 선방한 부분은 없지 않아 있고요. 더 하락하면 오히려 더 이러한 메가톤급 악재 단 한 번도 지난 역사를 살펴볼까요? 코스피의 이러한 메가톤급 악재, 한국 증시의 종말론자들이 대재앙이다, 멸망한다, 코스피가 멸망한다고 했을 때 투자해서 투자적인 관점, 트레이딩으로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투자적인 관점으로 단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자부합니다. 단 한 번도 공포에 사서 잃어본 적이 없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시간이 지나서 제가 이러한 말씀을 진정어리게 드렸다라는 부분을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워런 버핏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20세기 동안 살펴볼까요? 20세기 동안 다우 지수는 65.73%에서 11,497.12포인트까지 상승을 했는데 이때 연복리 수익률은 5.3%였다. 21세기 동안에도 똑같이 수익률이 나오려면 다우지수는 2099포인트가 아닌, 잘못 읽었네요. 다우지수는 2099년 12월 31일, 1일이 빠졌네요. 1일 정확하게 201만 포인트, 201만 포인트, 201만 1011.23 포인트까지 상승을 해야 합니다. 간단히 200만 포인트라고 해둡시다. 금세기 들어 3년이 지났지만 아직 다우지수는 전혀 상승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금세기 들어서 200만 포인트가 되어야 하는데 현재까지 전혀 오르지 않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버핏의 얘기를 들으면 뭔가 느낌이 확 오면서 짜릿짜릿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러한 얘기를 듣고 정말 카타르시스를 느꼈네요. 해외 증시, 미 증시 상황을 살펴볼까요? 현재 2만 5천 포인트, 대략적으로 2만 5천 포인트를 기록하고 있는데 워런 버핏은 2099년 12월 31일 200만 포인트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수치학적으로 맞는 얘기죠. 연봉리로 따지면 200만 포인트를 생각하고 있는데 다우지수가 2만 5천 포인트밖에 오르지 않고 있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얘기입니까? 200만 포인트를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는 생각을 합니다. 코스피가 현재 2023포인트 버핏의 논리를 생각하면 현재 우리 지수는 2023포인트를 기록하고 있는데 버핏의 논리로 따지면 우리 코스피는 20만 포인트를 가야 된다. 2099년 12월 31일 20만 포인트를 가야 하는데 현재 2023포인트 아직도 먼 길을 가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얼마나 대단한 버핏의 그 대인배적인 얘기입니까? 이러한 얘기를 들으면 카타르시스 정도는 느껴야 되겠죠. 투자자라면
카타르시스를 느껴야 됩니다. 한국 증시의 종말론자들이 대재앙, 대멸망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멸망론자들, 비관론자들 지수가 폭락할 때마다 내일의 세상이 망했다고 외치는 사람들이 돈을 벌 수 있을까요? 그거는 퀘스천 마크입니다. 이 버핏의 어마어마한 이 스케일 큰 논리를 한 번 정도는 생각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우리 증시 내일의 태양이 뜬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네요. 제가 직접 찍은 사진입니다. 저는 뭐 사진을 잘 찍지는 못합니다. 저는 단연코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의 무릎선에 와 있다. 무릎에 와 있는 상황에서 바닥선이 있을 수도 있다. 하지만 어느 정도의 무릎선이라면 요 무릎선이 전저점 이탈, 요 코스피의 전저점 이탈이 나온다면 행동해야 되는 시점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투자자라면 어느 정도의 행동을 하셔야 되는 현재 2020포인트 상황도 굉장히 싼 상황입니다. 좀 적극적으로 생각하시는 분은 투자자라면 현재 상황도 나쁘지 않고요. 조금 보수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도 전저점 이탈 정도는 생각할 수 있겠죠. 요 선에서 우리 코스피는 무릎선에 와 있다. 바닥이 어디일지는 모르지만 어느 정도의 무릎선 정도는 와 있다. 태양이 뜨기 이전에 가장 어두웠던 것처럼 어느 정도의 어두움 이후 내일의 태양이 뜨지 않는다라고 외치는 한국의 종말론자들의 그 눈과 귀를 막으면서 태양은 반드시 내일 떠오를 것이라는 그러한 생각으로 한금주에 대해서 훌륭한 위대한 기업에 대해서 싸그리 모아가라 라고 단연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한국 증시, 증시에 있다 보면 가장 지혜로운 조언자는 제가 어떠한 조언을 해드려도 결국에는 조언자를 기다려라. 그는 바로 시간입니다. 라고 페리클레스는 말하고 있습니다. 가장 지혜로운 조언자, 저는 현명한 조언자, 보다도 도움이 되는 조언자, 힐링이 되는 조언자가 되고 싶은데요. 가장 지혜로운 조언자는 기다려라. 그는 바로 시간이라고 합니다. 우리 증시에 내일의 세상이 망했다라는 한국 증시에 있어서 종말론자들이 바글바글 합니다. 바글 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내일의 세상이 밝다. 내일의 태양이 뜬다. 벚꽃은 내년에 핀다. 개나리는 내년에 핀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조금은 힐링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걱정할 부분은 전혀 아니라고 생각이 든다라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저는 요즘에 아드레날린, 긍정의 아드레날린이 너무 기분 좋게 치솟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드리겠고요. 언제나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